미국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30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최종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연방 대법의 로데 웨이드 판결 번복 이후 지난 주말 뉴욕시 맨해튼 곳곳에서는 낙태권을 옹호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FBI가 뉴저지 내 아시안 커뮤니티에 위험 수위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은 치밀한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코리아타운이 속한 브로드웨이 인근 구간을 차량 통제 제한 구간으로 변경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 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간절히 요구해온 행동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온 것을 우리는 해냈다며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34대 반대 193으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의회의 벽을 넘은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은 어린이 19명, 교사 2명 등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법안입니다. 법안은 18세에서 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 동안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학교 안전과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 달러를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데이트 상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명시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연설에서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입법을 촉구하면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안은 이를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 판결을 뒤집은 이후 주말 내내 뉴욕시 곳곳에서 낙태권 옹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성소수자 권익 옹호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도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내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주말 맨하탄 워싱턴 스퀘어 파크, 유니언 스퀘어, 타임스 스퀘어, 그랜드 센트럴역 등에서 낙태 옹호 집회가 열려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맨하탄 42 스트리트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5명 이상이 뉴욕시경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낮부터 맨하탄에서 시작된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는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팻말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성소수자들이 해마다 해오던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올해 뉴욕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거행됐는데 이번에는 위기의식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를 비롯한 도시에서 수많은 참가자와 일반 관객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성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왔던 활동의 성과가 대법원의 낙태 권리 보장 번복 판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이들을 행동에 나서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 등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박탈한 이상 이는 2015년에 간신히 허용된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재고하거나 번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성소수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CNN 방송에 출연해 뉴욕주는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낙태가 가능한 곳이라며 뉴욕주가 낙태 피난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주에서는 타주 거주자들의 낙태 의료 관광이 늘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원격 의료 낙태 비영리 단체 저스트 피를 통한 예약 요청이 평소의 4배에 달했다며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약물 낙태도 불법이지만 우편물 단속이 어려워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는 여성들의 낙태약 복용과 낙태 시술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금지될 경우 다른 주로 이동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누워크에 소재한 FBI 사무소가 뉴저지 내 아시안 커뮤니티를 향해 강도 높은 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FBI는 범인들이 아시안이 소유한 업소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FBI 뉴요크 현장 사무소의 마이크 라타 특별 감독관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정교한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타 감독관은 이 범죄자들이 아시안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시간을 두고 깊게 관찰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소가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은 물론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또 다른 직장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해 뒤따라가 감시하면서 범죄 표적으로 삼은 그들의 삶의 패턴을 파악해 언제 강도를 저지를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와 계산이 끝나면 집단이 움직여 막대한 규모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라타 감독관은 이들의 치밀한 범행 계획은 단순한 사기꾼 집단이 아닌 마치 법 집행기관이 하는 것처럼 표적을 감시해 아주 정교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로부터 적발될 가능성까지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뉴저지 내 이러한 범죄 집단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범죄 표적으로 아시안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시안들이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FBI는 아시안을 상대로 한 치밀하고 정교한 강도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더 빈번해졌다며 돈과 기중품은 은행에 보관하는 것을 고려하고 집 근처에 CCTV와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하기 위한 라이센스 판독기 장치를 구입할 것도 권장했습니다. 또 이상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지역 경찰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맨하탄 코리아타운 인근 브로드웨이 웨스트 25스트리트에서 32스트리트까지의 구간을 차량 통행 제한 구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브로드웨이 웨스트 25스트리트에서 32스트리트 구간을 공공공간, 5개 식당 시설, 자전거 주차구역 등으로 조성하는 거리 안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행자 전용 구간은 25스트리트에서 27스트리트 구간에만 적용돼 있는데 이를 32스트리트까지 단계별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부터 콜롬비아 서클까지 이어지는 브로드웨이를 따라 보행자 전용 구간을 조성하는 브로드웨이 비전의 일환입니다. 시교통국은 커뮤니티 보드와 공청회를 열고 보행자 전용 구간 확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맨하탄 웨스트 29스트리트 인근에서 택시가 보행자 구간을 침범해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이었던 25일 저녁에도 브루클린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던 한 차량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67세 여성이 사망했고 함께 길을 걷던 손자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비난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천여 개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찬반 목소리를 내며 주목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낙태는 모든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는 보호돼야 한다며 미국 대법원에 의해 자유가 약화된 여성들에게 나의 연대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주스탱 트리도 총리도 어떤 정부, 정치인도 여성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미 대법원 판결이 큰 퇴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판결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이 여성의 권리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M은 지난주 허머 전기차 픽업 트럭 모델의 가격을 $6,250 올렸고 테슬라는 올 들어 스포츠 유틸리티 모델의 가격을 3차례나 인상했습니다. GM은 지난주 허머 전기차 픽업 트럭 모델의 가격을 $6,250 올렸고 테슬라는 올 들어 스포츠 유틸리티 모델의 가격을 3차례나 인상했습니다. JD 파워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의 평균 실제 판매 가격은 5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소재 가격이 최근 급등해 전기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엘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가격은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한편 일부 전기차 모델은 예약 건수가 수만 건에 달하고 차량 인도 대기 시간이 수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카풀 서비스 우버 엑스쉐어를 재개하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9개 대도시 지역에서 먼저 시작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를 했던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우버가 카풀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버는 물가 상승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카풀이 고객에게 더 저렴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선불 옵션을 선택한 뒤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승객과 합승하면 최대 20%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파이저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조한 새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훨씬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저 바이오엔테크가 56세 이상 1,234명의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새 백신 30 마이크로그램 또는 6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결과 한 달 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수준이 기존 백신보다 13.5에서 19.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사가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 원형을 모두 겨냥해 개발한 2가 백신도 이번 시험에서 기존 백신보다 9.1에서 10.9배 많은 중화항체를 생성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외부 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올해 가을부터는 제약사들이 속속 업데이트하는 새 백신을 투여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개발한 새 2가 백신이 BA.4와 BA.5에 대해서도 중화항체를 생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